식신원령이라고 하는 자체의 도식을 도식이라고 얘기한다. 보통 큰 틀에서는 도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길신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일단 내가 돼야 되고 월지가 돼야 되고 편인이라는 게 타에 있어서 다른 데 있어서 월지를 갖다 도식하는 걸 도식이라 그래. 그러면 이 도식은 또 어떤 해석을 하는 거냐면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 자체를 풍요롭게 넉넉하게 취하고 살게끔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식신원령이라는 것은. 이런 식신원령 같은 경우가 도식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의식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안락과 편의를 갖다 도모하는 걸 갖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편의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몸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살 줄 알아라. 이런 뜻이 도식이에요, 원래. 근데 대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손쉬운 방법이 자꾸 생각나죠. 편인 도식을 맡게 되면. 이 식신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끝없이 내가 있잖아요. 편의와 안락과 이런 풍요를 갖다가 지향하고 살아요. 내 스스로 힘으로. 편인 도식이면 내가 내 힘으로다가 편의와 안락과 도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다가 좀 손쉬운 방법으로다가 사는 법이 생각이 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서 내가 평안하게 산다,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가 도식이 딱 되면 옆에서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야, 뭘 그렇게 애써서 살아? 손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꼬드기니까 당연히 꼬드김에 넘어가지. 삶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나태와 태만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태와 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식된 사람들이 되게 변덕스러운 것은 다 그 식신도식뿐만 아니라 상극되어 있는 게 다 이렇게 변덕인데 식신도 해야 되고 편인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하니까 변덕이에요. 그러면 식신이라는 것은 몸의 편의와 안락을 갖다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정신을 받아들였으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또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또 몸이 불편하고 왔다 갔다 계속 한다는 뜻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쓰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 힘으로 내가 우리가 뭐예요? 자수성가 내가 성공하면 내가 또 떳떳하지만 또 부모님이 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도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는 편인이라는 것이 주체가 돼서 식신을 도식했다는 반대 논리는 육신으로 단 도식이랑은 똑같이 얘기가 되는데 육신 논리에서는 도식인데 기준이라는 게 없죠. 기준이 생기는 게 격이에요. 격이고 월지예요. 그래서 편인 자체가 도식이 됐다는 이건 육신 논리지 기준이 이제 편인격이잖아. 편인격이 식신을 도식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주변을 보자니 스스로다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다시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식신원령에 도식됐다는 얘기는 내가 노약자 됐다는 뜻이야. 내가 너무 나약한 마음이라는 뜻이야. 그 반대로 이해됐죠? 편인원령의 도식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약자가 눈에 보이게 신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해석하면 노약자라고 얘기했는데 약자라는 것은 뭐예요? 노인도 되고 아이도 되고 뭔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개념이 식신이에요. 이때 볼 때는. 이 도식을 갖다가 지금 내외를 고민하면서 큰 대괄호적인 거,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저는 이 도식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인성하고 식상이 만난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결국은 자기 점검과 자기 만남, 자기를 갖다가 점검하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뜻이에요. 이 대괄호적인 것은 식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데 내 행위적인 거, 내 육체를 얘기해요. 인성이라는 것은 내 정신이에요. 정신과 육체가 계속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는 자기 점검이라고 표현하자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식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행동하죠. 인성이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또 회고하죠. 반성하죠. 회고록 쓰죠. 일기 쓰죠. 그러면 인성이 왕한 사람들은 먼저 스케줄을 잡죠. 식상으로다 스케줄대로 움직이죠. 식신이죠. 도식이 됐죠. 이거는 먼저 행하고
반성을 하는 건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가요? 그 원령이라는 자체가 선생님은 이제 헷갈리시는 게 원령이니까 이제 원령이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죠. 무의식의 행동은 원령에서 나와요. 맞아요, 선생님. 무의식의 행동은.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성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해서 행동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대괄호적인 것은 자기 점검이에요. 그래서 되게 도식된 사람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꼼꼼하고 꼬장꼬장하고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승질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이런 바느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바느질. 듬성듬성. 이불 있잖아요. 큰 이불 꼬매듯이 듬성듬성. 이 도식은 이렇게 하고 이게 이런 바느질을 뭐라 그러지? 촘촘하게 박음질한다고. 이게 촘촘한 바느질. 이게 도식이에요. 혼연일치. 아이고, 정신과 몸이 하나로 다 혼연일치되려고 하는 게 도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중간을 세계에서 이게 원령이 아닌 다른 데서 있는 도식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내가 접하는 것이지 내가 그러는 게 또 아닌 것도 있어. 원령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은 차지한 거는 난데 원령을 차지하는 도식들은 내가 아니고 타야 되게. 그런 거로다 중간으로는 내외로다가 이렇게 난지 넌지 난지 주변 사람인지 이걸 갖다 피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도식은.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적인 데서는 더 구체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미시적인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 때 이 소괄호적인 데서 말을 하게 되면 이 도식은 무수한 해석이 들어가. 어떤 해석이 들어가냐면 아까 이렇게 학생들이 보통 이게 식신원령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탐구심이 있고 연구심이 있고 자기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색채가 큰 게 식신원령이거든요. 자기 방어적이고 보호적이야. 선생님들은 이런 자기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그런 특징이 도식이라는 자체가 딱 들어오게 되면 방어 자체에 아까 벌써 태만으로 들어가. 자기 방어적인 걸 무장해제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식신이라는 자체는 육체는 내놓고 정신은 딴 데 있다는 뜻이니까 육체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꼬리 하나 자르고 도마뱀처럼 꼬리 하나 자라버리고 내 정신 하나 찾겠다는 거 있어요. 이런 소괄호적인 데서는 그런 거를 갖다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식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이 이 소괄호적인 데서 질문 자체 같은 경우가 또 어떤 거냐면 식신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식신이 왕하고 편인이 이렇게 허약한 게 있어. 편인이 허약해서 이런 도식 될 때는 이게 도식이 훨씬 더 무서워. 그래서 식신 원령자가 식신이 왕한데 편인이 쬐끄만한 거 하나가 딱 들어갔으면 아이고 족가짓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어떤 심상을 만들어내냐면 마치 있잖아 이렇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 것 같은 두려움. 이거 그래서 저기 집 살 때 영어로다가 어려운 집을 영어로다 어렵게 막 져놓은 집들이 있어. 그런 집들을 막 찾으러 다녀서 시어머니 못 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미리미리 유비무환하는 게 식신왕의 편인세예요. 식신원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방어적이고 보호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 진짜 뭔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 뭔가 문제시 될 만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공포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반대로다가 편인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아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담대해져. 오히려 저게 담대해져. 그래서 오히려 식신원령의 편인이 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담대하고 육체라고 하는 거에 온전히 정신을 실는 사람이요. 그래서 도식 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편인 왕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정신을 갖다가 식신에 더 많이 담지. 자기 생각 중심으로다가 마음 중심으로다가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저게 편인이 왕한 거죠.